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북한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처음 언급한 데 이어 헌법 명문화까지 지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같은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말도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은 또 평양 남쪽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을 철거하겠다. 남북 교류의 상징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 수준으로 끊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통일 3대 연장은 7.4 남북 공동 성명 등 김일성의 통일 업적,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정일의 업적인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산까지 부정하며 남북 관계 단절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통일부의 대화 상대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은 불법적인 서해 북방 한계선을 허용할 수 없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 반역사적 집단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최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 양국 장관을 만나 회담 합의 사항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의 답방 일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방북 일정의 핵심 변수는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은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한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비우호 국가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며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잔류와 직항로 복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hope that Korean companies stay on Russian market, restore our direct air flights between our countries as well. That would benefit all of us.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If that happens, it would deal heavy blow to our bilateral ties.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낭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북한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김정은이 속내를 밝혔어요. 네. 김정은의 관련 연설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먼저 전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해 초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공세의 목적이 지금 남한에 있다고 본다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초래됐다라는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대 남한 선거와 북한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를 보면 북한 변수가 남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북한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선거가 아니라면 북한이 이렇게 새해 시작부터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로서는 대내적인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사상 이완입니다. 이 한류가 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말도 따라하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한 영상을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지키는 어마어마한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참에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남한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북한 싫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족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도 좀 해보면 앞서 이제 주한 대사 인터뷰 보면 우리랑 좀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보면 남과 북 양쪽에 좀 뭐랄까요 양다리 걸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닌가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남한에도 관계 개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 포탄이 필요 없어지면 러시아 경제에 도움을 줄 나라는 어디냐? 북한보다는 남한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러시아의 양다리 외교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